특징이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도시재생, 골목재생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한번 골목이 브랜딩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굉장히 힙한 곳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꾸로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항상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게 이제 이런 데들이 보통 대부분 임대료가 되게 저렴한 데들인데 처음에, 이제, 그쵸, 처음에. 그래서 이제 약간의 뛰어난 친구들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와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쫓아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홍대 입구 쪽이 다 죽었는데 그 옆에 망원이나 연남 쪽은 오히려, 그래서 요즘은 저는 홍대 입구에서는 뭘 안 하는데 망원동은 많이 갑니다. 망원동이 또 저도 그 환경 관련된 거 하다 보니까 그쪽이 약간 또 힙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작은 레스토랑들, 작은 다양한 샵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특정한 유명한 브랜드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이면서 생태계가 구성이 되는 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게 너무 빨리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에이스 호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네. 에이스 호텔은 이제 아마 캐나다의 호텔 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호텔이 그냥 어디 딱 가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딱 짓고 사람들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어느 지역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건물을 사든지 거기를 딱 잡아서 그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셀러브리티들을 모시고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랑 움직이는 어떤 그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은 그 손님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호텔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옛날에는 해왔던 거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지 않냐. 근데 이제 변함없이 이 기회가 지금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교회를 만들어 가자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어쩌면은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는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하는 형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과거에 이제 한국의 이제 교회 초창기에는 네. 교회가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네. 교회에 가면 파란 눈의 사람들이 있고, 있었죠. 교회에 가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맞습니다. 있고, 네. 교회에 가면 뭔가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힙스터들의 공간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너무 옛 것만을 고수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배우거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선교적 상황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도 지금 그런 힙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교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한번 그 뒤에 있는 본질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점점 더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한 70명 정도가 모이고 이제 신내 봉화산역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인데 저희가 이제 지하 1층을 지난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30대 애기 엄마들을 위한 커뮤니티 라운지로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일 주중에는 그러니까 멤버십을 지금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완전히 비싼 호텔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또 카페도 아닌 어떤 제3의 공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근데 무슨 뭐 라운지 해보셨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라운지라는 게 공간만 해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동네에 주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활동가들도 오고 회사도 한 군데 입점을 하고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제가 너무 분주했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디렉터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은 더 까다로워진 건데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날줄과 C줄처럼 엮여야 사람들이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다니는 데랑 뭔가 다르구나. 왜냐하면은 그냥 돈만 쓰고 럭셔리한 공간만 원한다? 그러면은 호텔 아니면 쇼핑몰로 가거든요. 그치만 거기는 내가 돈을 쓰는 데고 내가 진정한 어떤 인격적인 터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플러스 그 공간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디렉터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교육관을 요번에 리브랜딩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그 제안을 드려가지고 원래는 주일학교가 쓰는 공간이었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평일날도 지역에 오픈을 하기도 하면서 1층에는 카페를 리모델링을 해서 앵커 스토어로 쓰고 NGO 출신의 디렉터가 한 명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거 중요하네요. 그거 중요하네요. 저는 사실 그런 감각은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보통 그런 일 역할을 하려고 이제 교회에서도 생각을 하지만 기왕이면 그런 디렉터는 좀 비목회자들이 오히려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좀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비목회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이걸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열어줘야 되고 저는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목회자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목양 업무가 상당한 포션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업무가 되는데 그 공간이 사실은 실제적인 목양이만 아닌 거지 하는 그 일은 끊임없이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떤 접점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하셔도 좋은데 다만 이 일만 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구라든지 신방이라든지 부서 사역이랑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 우리 황 교수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점점 뭐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또 가야 될 시간도 됐고 또 여기서 이걸 다 풀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풀지 말고 요 정도까지 풀고 더 자세한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끼고 저희 말고 또 멤버가 더 있습니다. 같이 딱 가서 세트로 저희가 착착착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교회들 가운데 또 청년 사역들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변화를 좀 주려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중에 교회가 청년들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늘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일단 돈을 풀어야지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투자인 거죠 결국.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것이 여러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지하 그 라운지는 저희 목사님들이랑 무슨 고민을 좀 하고 있냐 하면은 거기서 그 소셜 다이닝을 사실 하고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셜 다이닝을 저희도 이제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아마 몇 교회들은 그런 교회 안에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필요합니다. 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 사실 뭐 큰 돈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디어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들만 줘도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막 그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큰 비용이 드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몇백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만 줘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상계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상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사실은 각 전문 분야의 멘토가 되실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은 저는 전통적인 형태의 성경 공부도 되게 좋지만 그거 말고 그런 멘토분들이 이런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비즈니스의 상황을 체크해서
괜찮게 만들어서 키우면 또 외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더 큰 돈을 쥐어줘서 내보내고 또 젊은 친구들 이런 어떤 선순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 자원들이 또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있고, 그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뭐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 의무감처럼 빚을 진 것처럼, 아, 내가 이런 내 다음에 오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좋은 뜻을 가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고 그분들이 신실하면서 또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돼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많은 교회의 어떤 직면한 그런 그 신앙적인 도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 풀 수 없죠, 그죠? 네. 다 풀지 않고 저희들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또 만남을 가져서 이런 이야기도 좀 지속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말씀 주셨지만 우리 그 제이어스에서 만든 공간도 한번 가서 거기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트 메뉴로 한번 출동해서 네. 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해서 한국교회가 이 시기를 그냥 뭐 낭비하고 혹은 정체되고 그리고 막 버려지고 뒤처지는 시간으로만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껏 상상하고 또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준비의 시간으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름이 뭐죠? 파르품 삼각입니다. 파르품 삼각 네. 보셔서 한번 힙스터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조언도 좀 들으시고 제품도 구매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